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쿠바 대 호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조를 뚫고 1위로 올라온 쿠바는 야리엘 로드리게즈의 선발 등판이 유력합니다. 1차전인 네덜란드전에서 예상을 뒤엎은 선발로 등판해 4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로드리게즈는 역시 주니치에서 선발로 뛰어본 경험이 큰 자산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로드리게즈라면 호주 타선도 잘 막아낼 수 있을 듯 A조 막판 2경기에서 놀라운 화력을 보여준 쿠바의 타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알프레도 데스파이네의 대활약이 그대로 폭발적인 타선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 역시 데스파이네 앞에 어떻게 주자를 모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 휴식을 취한 불펜은 4강을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드디어 사상 첫 8강 진출에 성공한 호주는 스티븐 켄트를 내세워서 첫 4강까지 노립니다. 1차 라운드 1경기에 등판해 0.1이닝 3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주었던 켄트는 이번 경기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릴 듯 싶습니다. 그러나 쿠바와 대만전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B조 경기에서 일본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홈런포의 힘을 보여준 호주의 타선은 정교함보다 힘으로 승부하는 면모가 짙은 편입니다. 하위 타선의 파괴력이 이 팀의 진정한 강점이 될 수 있을 듯 그렇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암 핸드릭스의 빈 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쿠바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주 역시 장타력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지만 쿠바의 투수진을 넘기엔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호주의 강점은 투수보다는 타격인데 쿠바의 폭발력을 고려한다면 호주의 돌풍은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힘에서 앞선 쿠바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고양 쾌롭 대 전주 KC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 쾌롭 점퍼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76대 7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92대 8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원 KT 상대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렸지만 팀 턴오버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하는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고 이정현이 승부처를 접수한 경기였죠. 전성현의 3점슛도 터졌으며 경기 시작 2분 만에 발목을 접질려 이탈한 디드릭 로슨의 공백을 메운 조나단 알레치가 공수에서 높은 에너지는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수비가 단단했고 세컨 유닛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전주 KCC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8대 7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4대 6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삼성 상대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0개 마진으로 밀렸지만 턴오버 대결에서 우위를 기록했고 4쿼터에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였죠. 나거나가 승부처에 힘을 냈고 이승현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김동현이 결정적인 스틸 포함 이날 경기에서 총 5개 스틸을 성공시켰고 디온 탐슨이 라거나의 휴식 구간을 책임졌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고양 쾌롭 점퍼스는 디드릭 로슨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5차전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 승리의 과정에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 이승현이 4번 포지션에 고민이 있는 고양 쾌롭 점퍼스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OK금융그룹 대 삼성화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 상대로는 레오가 분전했지만 토종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무의미한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았던 경기였죠. 광명우 세터가 레오와 호흡은 좋았지만 토종 공격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였으며 블로킹, 서브 에이스, 범실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상황입니다. 또한 연패를 끊지 못하면서 봄배구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카드 상대로는 이크바이리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던 탓에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없었고 블로킹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한 경기였죠.
중요한 순간 리시브가 흔들렸고 눈에 보이는 하이볼 공격으로는 우리카드의 블로킹을 뚫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김정호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신장호의 공격이 찬단되면서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 대한 고민이 유효한 모습이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OK저축은행의 전력이 근소한 우위에 있지만 봄 배구에 탈락하면서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황에서 펼쳐지고 그동안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경기입니다. 삼성화재가 승리를 기록한다고 해서 이변은 아닌 매치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업은행 대 흥국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GS칼텍스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KGC인삼공사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GS칼텍스 상대로는 표승주가 5경기 연속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산타나의 공격 비중을 줄이고 육서영이 하이볼 공격을 많이 처리해줬던 경기였죠. 최정민과 김수지가 유효 블로킹 25개를 합작하는 가운데 팀 유효 블로킹에서 51대 39로 크게 앞서며 연속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 공격의 블로킹 높이를 맞춘 전술적인 준비가 인상적이었고 소비 집중력도 살아났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흥국생명은 이전 경기 홈에서 KGC인삼공사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KGC인삼공사 상대로는 엘레나가 확실한 결정력을 선보였고 김연경은 다양한 개인 스킬로 팀의 중심이 되어준 경기였죠. 김혜란 리베로가 상대 에이스를 지우는 수비력을 선보였고 블로킹과 수비 이후 2단 연결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도로공사와 경기에서 결장했던 주전 이원정 세터가 복귀해서 팀을 이끌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좌우날개의 화력 대결에서 흥국생명이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흥국생명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샥세이르 대 hen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샥세이르는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홈에서 13승 3무 3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UECL 예선에서는 1승 2무, 본선 조별 리그에서는 3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무득점 3연패로 다소 부진했던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스쿼드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어 풀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hen트는 리그에서 안더레흐트와 쥘터 베르햄의 연승을 거둬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술레이만 마레, 수비수 브루노 고도, 오쿠무, 포르나리가 등 주전급 자원들의 줄부상은 악재입니다. 앞선 1차전에서는 양 팀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hen트는 홈 2점을 살려 바샥세이르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전 양 팀의 기대 득점은 2.69 대 0.39로 hen트가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2차전은 hen트의 원정 약세를 감안하면 정반대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바샥세이르의 최근 득점력을 보면 이번 경기 역시 많은 골이 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득점 양상 속 바샥세이르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리버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은 리그와 코파 델 레이, UCL을 통틀어 홈에서 11승 5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유일한 패배는 바르셀로나와의 코파 델 레이 4강 1차전 0대1 패배였습니다. UCL 조별 리그에서는 3전 전승을 거뒀고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에스파뇰을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두며 예열을 마친 상태입니다. 16강에서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주포 벤제마의 부상 경과도 불안 요소입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처참합니다. 리그에서는 3승 3무 7패 13득점 20실점을 기록했고 UCL 조별 리그에서는 2승 1패를 거두긴 했지만 나폴리에게는 1대4로 대패하는 등 뚜렷한 약세를 드러냈습니다. 리그 5경기 연속 무실점 무패 행진도 주말 본머스 원정에서 끝이 났습니다. 나비 케이타, 티아고, 루이스 디아스 등 장기 부상자들은 여전히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1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8강 진출의 8분 능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다만 리버풀의 수비가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흐름이 아주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홈에서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 스코어상의 여유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의 올 시즌 원정 약세를 감안하면 역전극은커녕 무승부도 힘겨워 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프랑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리그 경기서 라치오에 0대1로 지면서 홈 무패 행진이 깨지긴 했으나 되려 부담을 덜어내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라운드 아탈란타와의 홈 경기도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수 라스파도리를 제외하고는 별 다른 부상자도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공식전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주말 리그 홈 경기에서도 하위권인 슈투트가르트와 1대1로 비기면서 선두권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원정 경기로만 국한하면 월드컵 휴식기 이후 승리 없이 3무 2패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지브릴 소우, 린드스트롬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핵심 공격수인 콜로 무아니도 지난 경기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앞선 1차전에서는 원정팀이었던 나폴리가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볼 점유율, 슈팅 수, 유효 슈팅, 패스 수 등 마치 홈 경기인양 상대를 압도했던 나폴리입니다. 2점 차의 여유를 갖고 홈으로 돌아온 만큼 여유 있는 경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